자, 7회차 안양여고 해설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1번부터 전문항 해설할게요. 자, 1번 보세요. 자, 지금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간단히 했을 때 x계수를 찾으래. 뭐 1차만 관찰을 해보자. 지금 마이너스 4x에서 얼마 빼라는 거니? x 하나 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죠. 1번이고. 자, 2번으로 가자. 자, 2번 보니까 x 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자, 걔를 3x-2로 나눴을 때 몫이 fx고 나머지를 a라고 했네요. 그래서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식을 이번에는 x 빼기 3분의 2로 나눴대. 그때 몫이 gx고 나머지는 b인가 봐. 자,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걸 보니까 g분의 fx 비율을 묻고 있어요. 요거랑 더하기 a분의 b를 구해달라 라고 한 건데, 잘 봐. 여기서 일단은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잘 비교를 해보니까 위의 식에 나누는 식 자리를 3으로 묶어볼까? 그럼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뒤에까지 쓰면 fx인데 3을 얘한테 줘버려. 그럼 이제 밑에 모양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남는 거는 gx가 결국 3을 여기다 옮기면은 3fx랑 같은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방금 위의 식을 아래 식으로 바꿀 때 나머지 자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 a랑 b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랬었어?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 구하라는 거는 gx가 지금 3fx니까 3fx 분의 그거분의 그냥 fx 더하기 a분의 b인데 a랑 b랑 같은 거니까 그냥 a분의 a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결국 하라는 거는 3분의 1과 1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주면은 3분의 4. 4번이 답이지. 자, 넘어가고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보니까 지금 두 다항식 f랑 g에 대해서 x제곱에 그 다음 더하기 3x 빼기 5가 있나봐. 자, 걔를 2x 플러스 3으로, 미안합니다, 문제 잘못 읽었죠? 지금 fx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로 나눴대. 그때 나머지를 준 거니까 몫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q1이라 잡읍시다. 요거에 더하기 2x 더하기 3 이거 하나랑, 자, 그 다음은 gx 그 녀석을 똑같은 식으로 나눴대요. 그럼 그때 몫을 뭐 q2라고 잡아놓고 나머지가 누구래? 3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래. 이렇게 됐대요. 자, 그래놓고 f랑 g랑 곱한 거, 아이고야, fx랑 gx랑 곱한 거, 요거를 누구로 나눠달래? x제곱 더하기 3x 빼기 5로 나눠달라고 한 건데, 자, 괜히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그때 뭘 물어봤냐면 나머지를 물어본 거니까 최대한 필요한 것만 써보자. 이 위아래 식을 뭐 하라고 했냐면 지금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거 하나 큰 덩어리로 보고 요거 하나 큰 덩어리로 봐. 그러니까 뭐 그냥 A, B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C라고 보고 얘를 D라고 생각해봐. 얘네 곱하면 얘네 곱했을 땐 무조건 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라는 게 두 개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또 곱하죠, 우리는. 그럼 요거 하나가 여기 항에 들어가 있겠지, 요거 하나가. 이렇게도 곱하면은 요거 하나 또 들어가 있어. 마지막으로 얘네 둘 곱하지. 지금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라는 항을 갖고 있지 않은 거는 얘네 둘 곱한 거밖에 없어요. 자, 그 말은 이걸 싹 곱해가지고 내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분명히 뭔가가 이렇게 크게 묶일 거라고. 얘네 둘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것들은 어떻게 묶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묶일 거야. 묶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 곱한 게 안 묶이겠죠. 걔는 바깥에다 써볼게. 얘 둘 곱해주면은 6x 제곱에, 자, 그 다음에 1차가 어떻게 돼요? 요래 곱하면 마이너스 2고 플러스 9니까 플러스 7x 그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나머지인데 요게 나머지로 적절하진 않아. 왜냐면은 나누는 식이 지금 2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뭐 해줘야 돼요? 쟤로 한 번 더 나눠주라고 했었지. 한 번 더 나눠주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대로 해요. x제곱 6x제곱에 더하기 7x 그 다음 빼기 3 요 식 있잖아. 걔를 제로 한번 나누라고. 나누기 x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5 이거 한 번만 써주면 돼요. 여기다 6을 한번 씁시다. 그래서 6으로 해주면은 6x 제곱에 더하기 18x에 마이너스 30인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위아래 한번 빼보자. 나눗셈 한 거야. 빼보면은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9인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11이죠. 미안해. 이거에다가 빼주면은 플러스 27 나오겠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5라는 그 식으로 나눴을 때 점점점 얘네 그대로 올 거고 요 녀석은 6으로는 한번 묶여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근데 무엇을 남기고 들어가는 거냐면 요만큼을 남기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남겠죠. 결론. 요 녀석이 우리가 찾는 나머지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걔한테 얼마 넣어달래요? 1 넣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R한테 1 대입하자. 그래서 1 대입하면 얼마야? 16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괜찮은 것 같고 넘어갑시다. 4번으로. 물론 방금 문제가 3번 치고는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 대부분 학교가 3번에서는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를 내는데 조금 생각할 게 나온 건데 어떤 번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다항식 f랑 g가 있는데 둘을 더한 거. 자, 일단 한번 써보자. 자, fx랑 gx랑 더했대요. 그 더한 거를 3x-2로 나눴대. 나눴을 때 몫은 안 줬으니까 우리가 q1이라고 잡고 나머지가 얼마래? 5라고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은 f한테 g를 곱했대요. 자, 둘을 곱한 것을 이번에는 똑같은 3x 빼기 2로 나눴대. 또 몫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잡고 나머지는 7이다. 이런 걸 줬어. 그럼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은 뭐냐면 결국 요 녀석을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요거 없애는 거였잖아. 그래서 0 되는 값 해보면은 3분의 2죠. 그래서 x한테 3분의 2씩 각각을 넣을 건데, 자, f의 3분의 2 더하기 g의 3분의 2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 싹 사라지고 5만 남잖아. 이렇게. 그럼 밑에 것도 똑같아. f의 3분의 2랑 이번에는 g의 3분의 1을 곱할 거라고. 이렇게. 그럼 곱한 거 싹 사라지고 7만 남겠죠.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를 계속 가져가면 너무 힘들지. 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요만큼을 A라고 해요. 요만큼을 B라고 해. 왜냐면 속도가 좀 붙어야 우리가 시험 잘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가 좀 불편하다 그런 거 바꿔주면 됩니다. 요거랑 얘는 이제 A랑 B랑 곱한 게 얼마라는 거야? 7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해달라는 건 뭐야? 결국은 A의 4제곱이랑 B의 4제곱을 해달라는 거지. 근데 우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필요한 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구할 수 있는 걸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제곱을 해. 이거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곱을 몇 개 빼요? 2개를 빼는 거야. 2개. 대신 이제 제곱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네 둘 가지고는 우리는 이거 찾을 겁니다. 제곱의 합. 자, 그러면 바로 가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곱을 몇 개 빼는 거여서 2개 빼는 거였지. 이렇게. 그래서 25에서 14를 빼면은 얼마예요? 11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자리에 11 넣어주시고 제곱 빼기 2배에 a, b를 제곱해야 돼요. 요걸 제곱하래. 49인 거지. 그래서 11의 제곱이 121이죠. 거기서 누굴 빼자? 98을 빼자 이겁니다. 그래서 2개 빼주면 답이 나오겠네. 빼보면은 얼마야? 23 나오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던 정답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괜찮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바로 갈게. x의 4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16. 자, 얘를 결국은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a, b의 모습이 필요하니까 좀 써놓자. 그럼 x제곱에 더하기 ax 풀 4 x제곱에 마이너스 bx 풀 4입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때 a, b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a, b 둘 다 뭐라고 했냐면 양의 상수라고 했어. 양수래 양수. 자, 일단 이거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 배웠었냐면은 억지로 완전제곱식 만들기 이거 했었죠. 그래서 요 뒤에 수가 제곱수니까 요 가운데를 뭐 이제는 바로 가도 될 것 같아. 그지? 숙달이 됐으니까
이렇게 써줘. 완전 제곱식을 억지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4x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럼 이 앞에 게 이제 x제곱에 더하기 4를 완전 제곱한 거고, 뒤에 것도 항상 얘들아 이 모습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괜히 계산 실수하니까 제곱이 된 게 보이도록 이렇게 써주시면은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어. 그럼 한 번은 우리 뭐 할 거야? 빼야지. 그럼 그냥 괄호로 쓸까? 그럼 여기서 x제곱에 한 번은 빼고 더한 거 먼저 하자. 이렇게 한 번 더하고 한 번은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였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쓸 수 있겠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위아래를 비교를 해보면은 요게 이제 얘가 돼야 되고요. 요게 이제 이게 돼야 되지. 왜냐면 A, B는 양수니까. 그래서 A가 2고요. 여기서도 B가 2인 거죠. B가 마 2니까 B는 2다. 두 개 더해주면 얼마야? 3번이 나오겠죠. 괜찮은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자리가 넓진 않아서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도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아. 자, 봐봐. 자, 6번을 보니까 다항식 fx를 지금 뭐 했대? x 세제곱에 마x 제곱에 마이너스 20x래. 걔로 나눴을 때, 자, 얘로 나눴대요. 나눴을 때 몫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냥 우리가 잡아놓고 나머지를 줬어. 근데 제대로 안 줬네. 뭐 이렇대? 자, 그 다음에 또 뭐 줬어?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0. 자, 얘로 나눴을 때 몫을 또 안 줬으니까 우리가 잡고 나머지가 누구래? 7x 더하기 q다. 이렇게 나왔대. 이때 pq의 합을 구해라.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거 인수분해 좀 해보자. x로 묶고 뭐 바로 갈게요.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4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4란 말이야. 봐봐.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누구냐면 q1, q2 얘네 몰라. 그러니까 최대한 걔네를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없앨 건데 없애려면은 둘 다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4랑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랑 5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저 첫 번째 식에다가 내가 x한테 한번 5를 넣어볼게. 5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 가운데가 싹 사라질 거고 이제 여기에 f5가 뭐라고 나와? 5 들어가면은 25에다가 더하기 5p가 되겠지. 자, 근데 밑에 식한테도 한번 5 넣어볼까요? 5 대입하면 어차피 이거 사라지지, 얘 때문에. 근데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 같은 값으로 35 더하기 q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랑 그러니까 여 밑에 식에다 오는 거랑 위에 식에다 오는 게 같아야지 당연히. 항등식이니까. 자, 그 다음은 x한테 얼마 넣어볼 거냐면 마이너스 한번 4 넣어보자. 그럼 f에 마사를 쓰겠다는 건데 그럼 마사 여기 대입해봐. 그럼 사라지죠. 여기도 마사가 들어가면은 16 빼기 4p가 되겠다. 자, 걔가 우변 똑같아. 여기도 마사를 넣어봐봐. 그럼 마이너스 28에다가 더하기 q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연립을 할 건데 그냥 얘들아 이 상태로 양변 뺍시다. 왜 빼? q 없애려고. 알겠지? 그래서 빼기를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쓸게. 빼보면 좌변끼리 빼봐. 얘네끼리 빼면 9, 얘네끼리 빼면 9p가 나와요. 얘네도 빼봐. 그럼 요거랑 더해줘야 돼. 28이랑 35랑 더해. 얼마야? 63인가? 이렇게 되겠다. q끼리는 사라지겠지. 그래서 9가 넘어가면은 9p가 뭐라고 나와? 54라고 나와. 그래서 여기서 p는 6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p가 6이면 여기다 넣을까 그냥? 6 들어가면 24야. 그래서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8. 그 마8을 그냥 두고 마이너스 28을 넘기자. 그럼 q가 얼마라고 나와? 20이라고 나오네. 이렇게 pq를 구했고 하라는 게 뭐예요? pq를 더해달래. 더해주면은 26. 1번이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괜찮은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7번으로 갑시다. 7번. 자, 7번도 같이 한번 보자. 자, x에 대한 다항식 3x 제곱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14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빼기 6을 인수분해를 했대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대. 자, 3x 빼기 2랑 그 다음 누구야? x 빼기 3이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b 이렇게 나왔대. 그랬을 때 실수 a, b를 빼줘. 그러니까 결국은 구해달라는 건데 그냥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항등식 풀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가 수치대입법, 두 번째가 개수비교법. 둘 다 활용하는 건데 항상.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x한테 0부터 한번 넣어보자. 0을 왜 넣어? 좌변에서 싹 다 사라지고 얘만 남아요. 마이너스 6. 여기다가 0 넣어봐. 그러면은 b가 나와요. 0 들어가면은 마2, 0 들어가면 마3. 그럼 플러스 6이지. 6b가 되는 거야. 6b.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먼저 구할 수가 있어. 그지? 이거 하나 구했고. 자, 그 다음은 x한테 얼마 넣을 거냐면 3 넣자. 3을 왜 넣어요? 얘 때문에. 사라지니까. 아니, 물론 3분의 2 넣어도 되는데 얘가 더 편하죠. 그죠? 그래서 3 넣어주시면은 여기는 3의 4제곱이 나오니까 81이고 얘는 14 곱하기 9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3a 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이지. 그게 0인 거야. 자, 그럼 3a를 내비두고 다 넘길 건데 지금 보니까 얘네 둘은 9로 묶어주면은 9에서 14를 뺀 거거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야. 그럼 마이너스 45겠죠. 그럼 마 45랑 얘랑 해주면은 마이너스 51이야. 넘어가면은 3a가 뭐라고 나와? 51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a가 조금 크지만 17이라는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를 구했고 하라는 게 뭐야? a랑 b랑 빼라 그랬죠? 얘네들 빼주면은 플러스 18이 나오겠다. 괜찮지? 그래서 2번이고 자, 넘어가서 8번으로 갑시다. 자, 8번 같은 것도 그냥 모든 유형서에 다 있는 문제야. 응?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이거 풀었던 거구나 생각이 들어야 돼요. 보니까 주어진 거 봐봐. A랑 B랑 C랑 더했대. 싹 더하면 4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면은 제곱의 합이 8이래. 자, 이랬을 때 지금 하라는 게 뭐냐면 A, 이거 다 써야 되나? A 플러스 B에다가 B 더하기 C 더하기 그 다음 뭐야? B 더하기 C에다가 C 더하기 A 요거에다가 C 더하기 A 그 다음이 누구예요? C 더하기 A에다가 A 더하기 B다. 자, 요건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 가지고 어떻게 쓰라 그랬냐면 요거는 C를 넘겨요. 요렇게 쓸 수 있지 않겠니? 그죠? 얘 뭐예요 그러면? 미안해 4에서 A를 뺀 거죠. 다 똑같이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도 4 빼기 A라고 쓰고 얘는 4 빼기 B라고 쓰고 얘도 4 빼기 B라고 쓰고 이건 4 빼기 C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바꿔주면 조금은 식이 가벼워져요. 왜? 여기서 4, 4, 16 근데 좀 빨리 해볼까? 16, 16, 16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 16 곱하기 3. 자,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4A거든? 그럼 마사로 묶으면은 A랑 C랑 더한 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로 묶었으니까.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A 더하기 B가 생길 거고 여기도 B 더하기 C가 생기겠지. 다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얘네 둘 해주면은 그냥 AC잖아요. AB고요. BC죠. 그래서 AB, BC, CA 이렇게 될 거라고. 자, 맨 앞에 거는 그냥 48이고요. 빼기 4배에 우리 아직 이걸 모르네? 알고 있네? 2배 뭐예요? 2 곱하기 얘 써주면 되겠죠? 4. 자, 그 다음 더하기 얘가 뭐야? 얘네 둘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요 둘로.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안 쓰고 그냥 갈게. 얘를 우리가 세모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즉 4죠? 제곱을 해. 그럼 그거는 얘 한 번 나올 거고 세모가 2개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16이고 넘어가면은 8이야. 절반하면은 4겠지. 얘가 4인 거야. 뭐 요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굳이 다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가 4다. 계산하자. 48에서 얘 얼마야? 4, 4, 16의 2배니까 32거든? 빼주면은 16 남을 거고 얘 더하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8번에는 3번이다. 그래서 뭐 쓸 게 좀 많긴 해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다른 회차에 비해서. 근데 전부 다 계산 문제입니다. 식 잘 쓰고 계산 잘 하고 요렇게만 잘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자. 자, 9번 가보자. 9번. 자, 또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 다항식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풀 14래. 그러니까 아예 식을 다 줬습니다. 자, 이거에 2차 계수가 1인 그리고 서로 다른 세 2차식, 그러니까 다른 식인가 봐. 그렇게 f, g, h로 각각을 나눠달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f, g, h로 나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지겠죠. 곱하기 뭔가 몫이 있겠지. 뭐 q1이라 쓸까 그냥? 뭐 q1 써. 근데 다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냐면 5x-10 이렇게 된대. 그럼 또 써봐. g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gx도 나눴을 때 몫이 q2라고 써주면은 나머지는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hx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구조가 다 똑같은 상태인데 얘는 3이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봐봐. f, g, h는 다 다른 식이고 어차피 2차식이야. 근데 얘 몇 차야? 3차지. 그러니까 뭔가 식이 그렇게 막 차수가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 뭐 할 거냐면 어차피 구조가 똑같은 거 요 나머지에 있는 애들 있잖아. 그걸 다 넘겨봐. 그러니까 얘 넘기면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요게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 얘 플러스 10으로 넘으면 플러스 24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걔가 fx랑 누구? q1을 곱한 식이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얘를 넘겨도 얘만 남잖아요. 같은 식에 대해서. 그래서 gx 곱하기 q2이기도 한 거야. 또 얘도 넘겨봐. 그러면 이거 똑같이 나오겠지. 자, 결론이 뭐냐면 f, g, h는 이렇게 생긴 3차식의 뭐라는 거야? 인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2차와 1차, 2차와 1차, 2차와 1차가 되는 인수다. 근데 얘네가 다 서로 다른 식이래. 자,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인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봐야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0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자. 한번 2 넣어볼까? 2. 그럼 8. 마이너스 2 들어가면 12. 그리고 마이너스 20. 그리고 더하기 24 해서 딱 0 되는 게 확인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꽉 차 있는 거는 여기다 바로 하세요. 자, 여기다가 얼마였죠? 2를 넣어봐. 그럼 1 떨어지고 2 올라가고 마1 떨어지고 마2 올라가고 마이너스 12 떨어지고 마이너스 24 올라가서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2차식이니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저 식 자체가 뭐가 된 거야? x 빼기 2랑 x 플러스 3이랑 x 빼기 4인데 잘 생각해. f, g, h 셋 다 뭐야 지금? 2차식이야. 근데 인수로 나와야 돼. 자,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식은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왜냐면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둘을 가져갔다고 쳐봐요. 이렇게 둘 플러스겠구나. 그럼 뭐 gx는 이렇게 둘 가져가야지. 왜냐면 겹치면 안 되거든. 똑같이 가져가면 안 돼. 다르게 가져가야 돼. 그 다음 hx는 뭘 가져가야겠어? 그러면 뭐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단 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게 g일 수도 있고 이게 f일 수도 있고 이게 뭐 h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역할 바꾸기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쨌든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행히도 문제에서는 fx 더하기 gx 더하기 hx를 누구로 나눠달라 했어요?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대. 그때의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여기를 몫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나머지는 그냥 r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요 식에다 우리 항상 뭐 넣어요? 3 넣죠. 그 말은 f한테 얼마 넣고 3 넣고 g한테도 3 넣고 h한테도 3 넣으면은 그게 r이라는 거야. 3 넣어봐. 3 들어가면은 1, 6이죠. 3 또 넣어봐요. 그럼 6. 그럼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에요. 3 넣어봐. 그럼 1 곱하기 마이너니까 마이너스 1이야. 싹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조금 풀이가 길었어요. 넘어갑시다.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자, 10번도 바로 같이 하자.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x에 대한 다항식 a를요, a가 x에 대한 다항식인데 그 a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ra라고 한대요. 자, 얘를 x제곱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그럼 몫이 있을 거고 요 나머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뭐 1차식이겠지?
그래서 뭐라고 쓸까? 일단 RX라고 쓰면 되려나? 이거 좀 표기가 겹치니까 그냥 일단은 나머지라고 써놓을게.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요 녀석이 지금 누구냐면 RA인 거야. 뭐 요런 상태야. 자, 그랬을 때 fx를 또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fx를 r에다가 x의 n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 거야. 그리고 더하기 r에다가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 거지. 뭐 이렇게 됐대. 자, 이때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x한테 마일 넣어달라는 거야. 근데 일단은 처음부터 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저 fx를 구해보자. 그러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먼저 탐구를 해야 돼. 왜? 얘 뜻이 뭐야? 이거의 뜻이 a라는 거의 나머지였지? 그럼 얘도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일 거라고. 요 나머지 자리. 근데 지금 이 나머지가 누구냐면 mx 플러스 n으로 둘 수 있죠. 1차식으로. 자, 그럼 잘 봐봐. 우리 항상 이런 거 풀 때는 요 값을 0 되는 거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x한테 1 넣어볼게요. 자, 1 대입하면은 좌변은 얼마 나와? 3 나와요. 그냥 계산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도 1 들어가면은 n 플러스 n인 거지. 자, 그 다음 x한테 또 얼마 넣어요? 마이너스 1도 넣어봐. 그럼 마일 들어가면 얘 어떻게 돼? 저 마일 들어가면 뭐니? 우와. 지금 마이너스 1은 n제곱을 하면 누군지를 알아 몰라? 몰라요. 왜냐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값이 바뀐단 말이야.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야 돼. 그리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건 1이니까 더하면 사라져. 쓰지 말자.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m 더하기 n인 거야. 왜? 여기도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m 더하기 n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한번 해보자.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래. 자, 걔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봐. 뭐 그러면 여기를 q1이라고 쓰면은 여기 q2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또 1차가 될 텐데 뭐 kx 플러스 l로 잡을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럼 여기도 누구 넣어봐야 돼? x한테 1 넣고 마일 넣겠지? 자, x한테 1 넣어보자.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제 바로 가자. 3 나오고 우변도 그냥 k 더하기 l 나오겠지? 자, 그 다음 마일 넣어봐. 저기다 마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이 이번에는 마일 들어가면은 얘랑 얘랑 또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끝이고 여기도 마일 넣어주면은 마 k 풀 l이 되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립을 하든 말든 이게 모양이 나온 건데 문제에서 하라는 게 뭐라고? f한테 마일 넣어달래. 그럼 지금 봐봐. 얘 입장에선 뭐야? 나머지가 얘잖아. 여기다가 마일 넣으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 나옵니다. 더하기. 이번에는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니까 결국 얘란 말이야. 걔한테 x한테 누구 넣으라고? 마일 넣으라고. 마일 넣어봐. 그럼 마 k 플러스 l 나오겠죠. 이렇게 써지긴 써졌는데 그거 우리가 이미 다 해놨어. 여기 있죠, 여기. 마 m 플러스 n, 마 k 플러스 l.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인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했냐면 n은 2 이상의 자연수래. 얘들아, 여기 자연수가 들어가면은 홀수가 들어가면 얘는 짝수고 짝수가 들어가면 얘는 홀수인 거야. 그 말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만약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나왔다면 여기는 플러스 1로 나오라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1로 나왔으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나오라는 거야. 두 경우 모두 얼마가 나오냐면 그냥 0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냥 10번의 답은 0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 과정은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여기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물어보는 걸 봤더니 에이 뭐야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자. 자, 11번을 보니까 또 얘도 계산 문제야.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계산에서 자꾸 실수가 나면은 시험에서도 결국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 안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자,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당연히 우린 뭐 해요? 분모에 실수화를 하죠. 그래서 분모의 켤레수를 분자 분모에다 곱할 거야. 뭐 여기도 마찬가지. 얘 나름의 켤레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바로 계산할 수 있지? 자, 이거 켤레 곱하면은 분모는 무조건 5예요. 왜냐면 얘랑 얘랑 제곱한 거 더한 거니까. 맞죠? 아, 원래는 빼는 건데 4랑 개수 1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5고요. 분자는 여기다가 2-i를 써서 그냥 직접 해보자. 6이랑 실수분 먼저 할게.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i 제곱. 그러면 6에서 2를 빼라는 거야. 4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3, 이렇게 하면은 마4, 마이너스 7i가 되겠다. 더하기. 자, 또 5분의 왜? 여기도 실수부랑 허수부를 제곱해서 더하면은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플러스 이렇게 켤레를 한번 써주면, 자, 실수부 먼저 합시다. 그러면은 4에다가 마이너스 2i 제곱인데 그럼 플러스가 되면서 6으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i랑 플러스 8이라서 더하기 7i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이거 해주면은 뭐가 나와? i끼리 사라지죠? 5분의 얼마 나와요? 10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다. 그래서 5번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자. 자, 12번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어서 바로 그냥 봅시다. 자, 12번을 보니까 뭘 해달라고 하냐? 3 더하기 3분의 1i래. 자, 요거 왜 n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자, 그리고 이거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 마이너스 3분의 1i. 요거의 세제곱이래. 자, 지금 세제곱을 직접 하는 문제 같진 않고요. 세제곱을 하라는 대상들을 보니까 굉장히 얘네 둘 뭐 하면 좋아? 더하면 좋아. 빼도 좋아. 곱해도 좋지. 그래서 최대한 얘네들의 합과 곱으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A라고 하시고요. 얘를 B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결국 얘를 해달라는 거지. 얘는 우리가 곱셈공식에서 많이 봤잖아. 두 개 더한 거에서 세제곱을 한 다음에 빼기 3배에 AB, A 플러스 B였죠. 요거 해주면 돼요. 그죠?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A 플러스 B가 뭐라고 나와? A 플러스 B가 더하면 6 나오니? 그래서 얘가 지금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곱이 필요하네. 곱. 자, 곱도 한번 해볼까요? A랑 B랑 곱해보자. 자, 곱하면 또 켤레의 관계니까 아까 배웠던 대로 실수부 제곱이랑 허수부 제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9랑 9분의 1이라서 9분의 82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9분의 82. 그 다음에 얘가 6이었지.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3이고 요거 약분하면 2가 되겠네. 얘네들 계산하면 164가 되고요. 요거는 216이잖아. 그래서 216에서 164를 빼는 거지. 그래서 빼주면은 52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시다. 자, 13번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응? 똑같아. 가보자. 13번. 보니까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그래프가 1차 함수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 1차 함수가 이렇게 뭐 하라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2차식이 지금 y는 누구니? x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이고 1차 함수가 누구야? y는 x 더하기 k래. 얘네가 한 점에서 접한 거니까 이건 뭐야? 얘네를 연립하면은 중근이 나와라 이 소리죠. 그래서 싸그리 넘기세요. 그럼 x 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11 마이너스 k가 0이에요. 요게 중근을 가져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중근이라고 하니까 잘 봐. 이게 무슨 제곱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죠. 근데 요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6이네? 그럼 여기 상수항은 얼마여야 돼? 9가 돼야겠지. 내가 뭐 해도 된다 했었지? 판별식 해도 돼요. 판별식 해도 되는데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래서 k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나오겠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k를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이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게. 자, 14번에서 일단 박스 봐봐요. 박스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박스에서 요구하는 거. 그게 결국은 부호에 대한 언급이죠. 부호. 그래서 부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0이 아닌 실수 ABC에 대해서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어.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
한 번만 복습을 할게. 자, 여기서 너희가 자리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A는 부호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건 볼록성을 의미하죠.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음수면은 위로 볼록. 자, 그 다음 절대값은 무엇을 의미하죠? A의 절대값. 그거는 그래프의 폭을 의미하죠. 폭. 작을수록 뭐하고? 넓고, 클수록 좁다. 이거 배웠지? 자, 그 다음 B의 의미는 뭐였어? B. 얘가 결정하는 거는 A와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돼. 같이 생각했을 때 축의 위치를 결정해요. 축의 위치. 자, B는요,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그러면은 축이 음수 쪽에 위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그럼 뭐였어? 축은 양수 쪽에 위치한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라고 지금 내가 써주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C의 의미는 뭐였어요? 이거는 Y 절편이었죠.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걸 까먹으면은 빨리 못 풀어요. 자, 근데 봐봐. 가조건. 거기서 말하는 게 뭐야? 루트 A분의 루트 BC래. 자, 그것은 루트를 합쳤나 봐요. 합쳐서 써보면은 A분의 BC인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생긴대. 자, 우리는 분수꼴에서 루트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바깥에 생기는 게 어느 상황이었어? 분모는 음수 면서, 분자는 양수다. 원래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0이 아니라는 말 때문에 굳이 안 쓸게. 자, 그 다음 나 조건으로 가봐. 나에서 뭐래?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대요. 그럼 걔네는 마이너스 루트 AB로 합쳐진대. 자, 마찬가지지. 이렇게 그냥 곱하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가 둘 다 음수일 때였어. 그래서 얘들 원래는 등호가 붙는 건데 0이 아니라는 말 때문에 안 붙일게. 자, 그럼 이제 종합을 해보자. 자, 지금 A는 음수로 확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음수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B랑 C랑 곱한 게 양수라는 거는 둘의 부호가 뭐 했다는 거야? 같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B가 음수니까 C도 음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셋 다 음수네? 그럼 일단 A로부터 뭘 결정해야 돼? 볼록성을 결정해.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 다음 B로부터 축의 위치를 결정하세요. A랑 B의 부호가 똑같네요? 그럼 축은 왼쪽에 위치해야 돼. C의 의미가 뭐였어? Y 절편이었어. 지금 Y 절편이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그림은 어떻게 나와야 돼? 축은 왼쪽이면서 위로 볼록하고 Y 절편이 음수. 그럼 이런 상태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만족되는 게 몇 번이야? 4번이 되겠네. 괜찮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이거 설명하나 좀 길어진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1분도 걸리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 15번인가? 15번으로 가자. 자, 15번을 보니까 자, 지금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x 플러스 1이네. 는 제로.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자, 그때 다음 값들을 구해줘 라고 했어요. 지금 막 구해달라는 게 엄청 많아. 알파의 4제곱, 베타의 4제곱, 그 다음 더하기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거 얼마였지? 1이었죠?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거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합이랑 곱을 아니까 마치 아까 우리 요 방법 썼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3번이었나? 4번이었나? 요것도 구하는 거 배웠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아는 걸로. 그래서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 너희는 얘를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요렇게 는 제로. 그러니까 양변에다 내가 지금 x 플러스 1을 억지로 곱한 겁니다. 왜 곱했을까? 자, 곱하기를 해보니까 얘네 둘 계산하면은 x 세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우리 곱셈 공식 외웠죠. 그럼 잘 봐.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알파랑 베타라면 똑같이 여기다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은 이 식도 어차피 0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알파 세제곱이 얘 1 넘기잖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 말은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요 녀석은 요 양변에 알파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요 녀석도 마이너스 베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인 거지. 자, 그럼 봐봐. 알파끼리 모아볼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야. 더하기 베타도 마찬가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요만큼은 지금 알파를 여기다 넣어보면은 알파 제곱에 마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해서 여기 보인다고. 그래서 1을 넘기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베타도 알파랑 구조가 아예 똑같잖아. 요만큼도 그냥 뭐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풀이는 많이 알아둘수록 좋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얘처럼 이런 게 보여?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더 빨라? 근데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 막 3 같은 거 들어와 봐. 그럼 이거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럴 때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앞에서 쓰던 뭐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합이랑 곱으로 세제곱 표현하는 거, 제곱 표현하는 거, 네제곱 표현하는 거, 그거 다 배웠으니까 그 방식대로 하는 거를 일단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특수하게 얘는 알아두자. 이게 결론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6번도 막 쉽진 않아요. 16번 봅시다. 자, 문제를 같이 읽어보자. x 제곱에, 자, 똑같은 식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그때 2차 함수 다음과 같은 fx가 뭐래? x 제곱에 플러스 px 더하기 q인가 봐. 자, 이러한 f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래요. f한테 뭐 넣었대? 알파 제곱 더하기 1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5알파가 나왔대. 아유, 그 다음에 f한테 똑같이 베타 제곱에 더하기 1을 넣었대. 그랬더니 5베타가 나왔대요. 자, 그랬을 때 pq를 더해줘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이거야.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니? 얘라는 식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면, 물론 이거 판별식 하면 허근 나오거든요. 얘네 다 허수야. 허수긴 한데 억지로 한번 인수분해 해보자. 억지로 인수분해라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 말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요 밑에 봐봐. 지금 이렇게 복잡한 게 나왔어요. 이걸 만족시킨대. 어떻게 풀지 싶은데, 일단은 알파랑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까? 자, x한테 알파를 넣어봐요. 요 식에서 데리고 온 거야. 넣어보면은 알파를 제곱하고 알파를 빼고 1을 더하면 0이라는 거거든? 근데 뭐가 좀 보이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보이네? 그게 넘어가면은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구라는 거라고? 얘가 지금 알파라고요. 얘는 지금 누구겠어 그러면? 같은 구조니까 베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f한테 알파를 넣었더니 5알파라는 거고요. f한테 베타를 넣었더니 5베타라는 결과가 나왔대. 그럼 잘 봐. 알파랑 베타는 어떤 식에다 넣으면 성립하는 거였냐면은 fx는 5x입니다 라는 이 식에다가 넣었더니 성립했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fx가 지금 얘였지. x제곱에 플러스 px 플러스 q거든요. 거기서 얼마를 5다 해서 5를 넘기는 거야. 그럼 미안해 5x 이 5x를 넘기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에 플러스 p-5의 x 더하기 q는 0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얘들아,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구랑 누군 거야? 요 식에다가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었더니 성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 식의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지. 그 말은 얘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네. 결론. 그렇게 인수분해된 식이 얘였죠. 그러니까 얘랑 뭐 했다는 거야?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 왜냐면 이미 2차 계수는 같잖아요.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요만큼이 1인 거야. 그래서 p 값이 얼마고? 넘기면은 4고요. q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이런 식으로 pq를 구할 수 있다. 알겠어? 그래서 정답이
더해달라고 했나? 더해주면은 4번이 되겠지. 자, 그래서 조금 생각이 필요한 문제였어. 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17번으로 갑시다. 17번. 자, 17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Z바라고 한다. 일단 Z 나왔고요. 그 Z랑 Z바는요. 더하면 3이 나온대. 곱하면은 얼마가 된대? 미안해. 곱하면이 아니라 제곱의 합이네요. 제곱의 합은 얼마래? 얘랑 Z바의 제곱. 제곱해서 더하면은 마이너스 9가 나온다. 자, 이랬을 때 Z 5제곱 Z바, 그 다음에 더하기 Z 4제곱 Z의 바의 제곱. 거의 마이너스 2제곱처럼 보이는데 마이너스 2제곱이 아니라 Z바를 제곱했다는 소리야. 그리고 Z의 세제곱 Z바의 세제곱, 그리고 Z의 제곱 Z바의 4제곱,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의 5제곱. 이렇게까지 해달래. 뭐 하라는 게 많아, 그지? 자, 이랬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해줘 라고 한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Z에 대한 설명으로 알고 있는 게 요건데, 물론 Z를 구해도 돼요. 내가 이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 거야. 둘 다 잘 외워뒀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그냥 Z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은 보니까 얘네 둘 더했대. 그러니까 Z를 내가 뭐 할 거냐면 A 플러스 BI라고 잡는 거예요. A, B는 실수가 되겠죠. 서술형을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쓸 거면 반드시 써야 돼. 실수라는 조건을. 자, 그럼 얘네끼리 더해서 이렇게 3이 나왔다는 거는 2A가 3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 A는 2분의 3이겠죠.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얘는 Z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이니까 얘 제곱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되겠지? 그리고 그 켤레를 제곱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겠지? I를 안 썼다. 어쨌든 이거 사라지죠? 남는 게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걔네가 마이너스 9라는 거야. 넘겨서 계산할 건데 2를 먼저 넘기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될 거고, A제곱이 지금 누구였어?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4분의 9네요. 4분의 9를 넘겨. 아니다. 4분의 9를 두고 얘를 넘기자. 그럼 여기서 B제곱이 뭐라고 나와? 넘기면은 4분의 9에다가 4분의 18 더하는 거지? 그럼 4분의 27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B를 우리는 2분의 풀마에다가 3루트 3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Z를 2분의 실수 부분이 2분의 3이었잖아. 3 풀마 3루트 3i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토대로 뭘 해줄 거냐면 이거 2를 넘기자. 그럼 2z 그리고 3도 넘기자. 마이너스 3은 풀마 3루트 3i다. 뭐 항상 하던 거죠. 양변 제곱. 그래서 4z의 제곱 마이너스 12z, 그 다음 더하기 9인가요? 얘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 넘기면은 자리가 없어서 밑에다 쓸게. 4z의 제곱 마이너스 12z, 그 다음 더하기 36이죠. 그래서 4로 약분하면은 z제곱 마이너스 3z 더하기 9가 0입니다. 여기까지 도달을 했어.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일단 이걸로 그냥 답을 낼까 계속?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 이것도 이런 구조가 보이면 좋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안 그럼 잘 안 보여. 얘한테 z 플러스 3을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왜? 얘는 z를 제곱한 거 빼기 3z에다가 더하기 3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구조가 완벽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양변에 곱해주잖아? 그러면 얘 결과가 z 세제곱 더하기 27로 나오고, 0한테는 무엇을 곱해도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z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인 거야. 요거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z가 이걸 만족하면 z바도 똑같은 식을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z바도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7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모습에서 뭐 할 거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묶어요. 그러면은 z랑 z바로 묶어서 z의 4제곱 더하기 z바의 4제곱 더하기 얘랑 얘를 묶어줘. 그러면 z제곱과 z바의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이 되는 거야.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27과 마이너스 27인 거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왜? 얘가 지금 뭐니까 z 세제곱이랑 z잖아. 마이너스 27과 z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7로 묶으면 마 27에다가 z랑 z바를 곱한 건데 z랑 z바를 곱하면 실수부랑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얘는 4분의 27, 얘는 4분의 9, 그럼 4분의 36, 그러면 9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z 플러스 z바가 남아야죠. 아까 27로 묶었으니까. 그 다음 더하기 얘는 z랑 z바를 곱한 거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 9를 제곱한 거야. 9제곱. 그 다음에 얘는 문제 줬죠? 마이너스 9라고. 그리고 얘는 27의 제곱이니까 9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z랑 z바랑 더한 게 아까 얼마였어? 3이었어. 그럼 3이랑 27이랑 곱하면 걔가 또 81, 9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9의 세제곱 마이너스 9, 얘도 9의 세제곱 마이너스 9, 얘는 그냥 9의 세제곱. 싹 더하면은 마이너스 9의 세제곱. 다른 말로 마이너스 3의 6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가능한데 이렇게 풀면 현실적으로 시험에서 못 맞춰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요 생각을 좀 해보자. 너무 오래 걸리잖아.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였지. z랑 z바랑 더하면은 3이다. 자,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마치 이거를 얘들아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은 얘네 둘 가지고서 z랑 z바를 곱한 거를 구할 수 있잖아. 그 곱한 걸 먼저 찾자. 그래서 z 더하기 z바를 제곱을 먼저 할게요. 통째로. 그럼 걔는 9겠지? 근데 걔가 제곱의 합 마이너스 9에다가 곱을 몇 개 더해줘야 돼? 2개를 더해줘야 돼. 이렇게. 그럼 마구가 넘어가면 18. 걔가 2배의 z바인 거야. 여기서 약분까지 해주면은 z바가 뭐예요? 9겠죠. 내가 이걸 왜 구했냐면 z 플러스 z바가 3이고 z 곱하기 z바가 9인 건데 마치 이거를 어떤 방정식의 근으로 보는 거예요. z랑 z바를. 그럼 그건 누굴 거냐면 x제곱에 두근의 합이 지금 3인 거잖아. 3x 마이너스 3x 두근의 곱이 9잖아. 더하기 9가 되는 거야. 는제로. 그러니까 마치 이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보다는 요거보다는 훨씬 빨리 나오죠. 그래서 이 방법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 아까랑 똑같이 이게 관찰되는 순간 나는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인단 말이야. 플러스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해주는 건데 어차피 의미가 없고 그 말은 x 세제곱 플러스 27은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의 두 허근이 z랑 z바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래서 훨씬 이게 더 짧으니까 다양하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18번으로 갑시다. 자, 18번 같이 읽어보자. 다음 2차 방정식이래요. 그 2차 방정식이 두근의 차가 7이 되도록 만들어 달래. 두근의 차가 7이다. 자, 이거는 오히려 쉬운 문제죠. 4k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3k의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이래. 자, 이거의 두근의 차가 7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뭐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봐. 뭐 저걸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구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럼 두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이죠. 두근의 곱이 뭐예요? 3k 제곱에 마이너스 5k 더하기 1이지. 자, 그래 놓고 지금 뭐래? 두근의 차가 7이라고 하니까 뭐 알파랑 베타랑 빼. 그거를 제곱하자. 그러니까 결국 7을 제곱한 거고, 그것은 합을 제곱한 수에서 이걸 제곱한 거에서 곱을 몇 개 빼야 돼? 4개 빼는 거지. 그래서 4배에 3k 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1이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모든 k의 곱이니까 그냥 정리만 하면 돼. 좌변은 49고요. 우변은 여기 16이잖아. 거기서 12k 뺄 거니까 k제곱 뺄 거니까 4k 제곱이야. 자, 그 다음 1차는 여기서 마이너스 24k, 여기서는 플러스 20, 그럼 마이너스 4k 제곱. k 제곱이 아니라 k. 그 다음 상수항 9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5겠다. 다 넘어오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4가 나오네? 는 제로. 그래서 4로 약분하면은 k제곱 빼기 k 마이너스 11은 0이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k의 곱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겠지. 마이너스 11. 근계수 관계로 가면 되지. 정리하면 되고. 자, 19번으로 가보자. 자, 19번도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대신 익숙해져야 돼. 이런 거에 이제 낯설어가지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직각삼각형 내에 직각삼각형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90%는 뭐라 그랬어? 닮음 쓰는 거라 했었죠. 지금 요렇게 수선의 발이 들어갔잖아요. 조금 내가 이상하게 그랬나? 그냥 하자. 여기가 H가 된 거고 여기가 D인데, 그랬을 때 여기서 다시 여기다 수선의 발을 그었대. 그 점이 N이래. 자, 그랬을 때 색칠된 요만큼의 삼각형이 아니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줘. 가 아니라 넓이의 최대가 되도록 하는 HD의 길이를 구해줘. HD가 지금 누구냐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길이를 보니까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5잖아. 얘들아, 일단 단위가 크면은 괜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비율을 생각해봐. 몇 대 몇이야? 5로 나누면은 3대 4지. 근데 우리 중학교 때 3대 4대 5라는 길이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25인 거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비율 가지고 하면 돼. 자, 그럼 봐봐. 3대 4대 5를 만족하는데 요 삼각형 보이죠? 이거는 공통각이야. 그리고 90도를 얘네 둘 다 갖고 있네. 그럼 이렇게 큰 삼각형이랑 요 작은 삼각형은 뭐가 된다? 닮음일 거다. 그리고 요 빨간색이 요 BC에 대응되는 변이죠. 그러니까 제일 짧은 길이가 된다는 거야. 비율로서는 3인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빨간색 길이를 3t라고 잡을게. 그럼 얘는 몇 t가 되겠니? 4t라고 써지겠지. 3대 4대 5니까 여기는 5t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봐봐.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최대한 넓이를 구한다가 아니라 표현하자야. 표현. 내가 지금 여기를 t로 잡았잖아요. 3t, 4t, 5t. 그럼 이제 이 넓이, 노란색 넓이를 t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럼 표현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밑변, 윗변, 높이가 필요하지. 근데 일단은 얘부터 한번 구해볼까? 얘는 뭐 별거 없죠. 20에서 그냥 5t를 뭐 하면 돼? 빼면 돼요. 5t죠, 5t.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볼 거냐면 뭐 이런 것도 보이네. 지금 요 길이가 누구야? 25에서 얼마 뺀 거야? 25에서 4t를 뺀 거죠. 근데 요 삼각형도 지금 닮음이잖아? 그래서 5대 4죠, 여기가. 그러면은 요거를 5분의 4를 곱해주는 거야, 얘한테. 그럼 5분의 4 곱하면 20 빼기 5분의 4 곱하면 5분의 16이 되는 거지. 이렇게 윗변도 구했어? 얘만 구하면 끝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얘를 빼도 돼. 아니, 얘에서 요거 빼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수선의 발 갖다 그어. 여기도 닮음이죠. 그러면 지금 또 3대 4대 5니까 얘한테 요 길이는 5분의 4를 곱하는 거야. 그럼 5분의 몇 t가 돼? 12t가 되겠지. 아, 그래서 이 높이는 5분의
12t구나. 필요한 건 다 찾은 거야.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뭐 할 거냐면 넓이를 구하자. 자, 넓이를 구해보면은 넓이가 어떻게 돼요? 일단 2분의 1에 윗변과 아랫변 더해줘야 돼. 얘네 더해주면은 40에서 우와 이거 얼마야? 얘가 5로 통분되면 5분의 25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41t야. 그리고 높이는 5분의 12t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얘랑 계산해주면 5분의 6에다가 요 안에 있는 거를 묻기가 좀 부담이 되죠. 일단 그냥 쓸게요. 괜히 계산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바로 알 거고 아니라면은 지금 설명을 잘 한번 이해를 해봐. 일단은 우리가 잡은 t라는 거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t의 범위는 0보다 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된 길이들 모두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였으면 4보다 작다. 얘였으면 4분의 25보다 작다. 얘였으면 뭐 16분의 10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여러 가지 범위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얘부터 해보면 16분의 100인가? 얘가 대충 얼마예요? 6점 몇 나오네? 그래서 4보다 작다가 더 디테일한 범위겠죠? 그래서 이렇게 t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얘를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하고 그릴 건데 t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봐봐. 그럼 지금 최고차 계수는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길 게 분명하냐면 이렇게 생길 게 분명하다고. 그리고 절편 중 하나가 0인 거고요. 다른 하나가 누구라는 거야? 이게 통째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 되는 걸 한번 찾아볼까? 그럼 t는 뭐라고 나와요? 41분의 200으로 나오네. 그럼 41분의 200이면 대충 한 4점 몇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라고? 41분의 200인 거라고. 내가 지금 저걸 일부러 정리 안 한 거야. 정리하면 더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구한 범위가 4잖아요. 4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의 최소는 어디서 생길 수밖에 없니? 당연히 축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한다고. 굳이 막 이런 거 서술형이 아니라면 다 따지지 말고 그냥 바로 0과 얘 0 되는 거 빨리 찾아. 얘네 이 값을 찾아요. 그래서 찍어. 그리고 그 가운데 축에서 최대가 나올 거다. 근데 문제는 최대 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뭘 찾으래? 그때의 HD를 구해달래. 요 길이. 즉 3t를 구하래? 그럼 그때 t를 일단 구해야 돼. 그럼 요 t가 얼마일 때야? 평균 내는 거죠. 그럼 절반일 테니까 요거에 100 나오겠지. 근데 그거를 몇 배를 해줘야 돼? 3t니까 3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41분의 300이 나오는 거야. 분자분모 더해주면은 341이다. 그 정답이 3번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계산이 좀 그냥 더러운 것 뿐이고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고 20번으로 가자. 자, 20번을 보면은 자, 문제를 보니까 fx가 x제곱에 마이너스 4x 풀 7인데 자, 이거와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해서 1차 함수 2x 플러스 k가 f와 g와 각각 접한대요. 자, gx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최고차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 할 거냐면 얘랑 2x 플러스 k를 연립을 하자. 그죠? 그랬을 때 각각 접한다는 건 얘도 중근을 가지라는 거고 밑에 것도 중근을 가지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위에 거 가지고 좀 해볼 건데 우리 많이 했잖아. 이런 거 넘기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6x까지 나오지. 벌써 느낌이 와야 돼. k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요만큼 상수가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여기서 k 값을 우리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이 2x 마이너스 2였구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이제 gx가 뭐냐가 궁금한 건데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야죠. 문자를 잡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 넘겨.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n-2의 x 묶어서 써볼게. 그 다음에 더하기 n 더하기 2죠. 자, 요게 무슨 제곱식? 또 완전 제곱식.
중근을 가져라. 얘는 방금 위에 것처럼 하기가 좀 부담이 돼. 그래서 판별식을 할 겁니다. 자, 판별식 해놓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이렇게 되겠다. 걔가 0 될 때야, 0 될 때. 근데 아직은 문자가 두 개여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둘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뭘 줬냐면은 F랑 G가 X는 5에서 유일한 교점을 갖는데, 자, X는 5에서 유일한 교점을 갖는다? 누구랑 누가? F랑 G가. 그래서 F랑 G를 연립을 할 거야. 그거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아니다, 파란색으로 하자. 얘네 연립을 해. 그래서 요 식은 내가 별표라고 해서 여기다가 쓸게요. 자, 연립하면 2차가 사라지네. 그래서 뭐가 돼버리냐면 얘네를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은 m 플러스 4죠? 이거의 x.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7로 넘어오겠지? 는제로. 이거의 근이 지금 누구라는 거야? 5라는 거야. 왜? 5에서 유일하게 만난다고 하니까. 그럼 요 식에다가 x한테 5 넣어요. 그럼 성립해야 돼. 5 대입하면은 5m 더하기 20 더하기 n 마이너스 7. 그게 0이다. 그럼 여기서 n을 지우자. 이제 싹 넘길 거야. 이 상수항이 13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13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n자리에 누굴 대입하자고요? 그냥 이거 파란색 쓸까?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13을 대입을 하자. 자, 해보면은, 자, m제곱에 마이너스 4m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0m 되겠죠? 그 다음 얘네들 해주면 얼마야? 52죠? 52, 플러스 50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0대라는 거니까 해보면은 m제곱에 더하기 16m 그리고 상수항이 56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는 0이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50이죠. 미안해. 그러면은 요만큼이 48이겠지. 그럼 인수분해 좀 해볼 건데, 요거는 12랑 4를 곱하면 나오잖아? 풀풀 들어갑시다. 그럼 여기서 m 값은 뭐 아니면 뭐예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10이겠지. 아,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해봐야지. 자, m 값이 마사였으면 n은 누구니? 아까 관계식 요거에다가 마사 넣어봐. 그럼 20에서 13 빼니까 7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쌍. 마이너스 12 넣어봐. 그럼 60에서 13 빼니까 얼마야? 47이야. 얘네 둘이 한 쌍. 자, 그러면 요거를 1번 쌍이라고 하고 2번 쌍이라고 해볼게. 1번 쌍이라고 하면은 gx가 뭐라고 나와? m에다가는 마사 넣고요. n에다가는 7 넣으면 돼. 그러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7 나오지. 근데 얘는 그냥 f랑 아예 뭐해? 똑같아. 근데 문제에서 뭐랬니? f랑 g는 5에서 유일한,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거기서 유일한 근을 갖는다고 한 거니까 똑같은 거면 계속 똑같잖아요. 5뿐만 아니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탈락. 그럼 두 번째, gx는 얘로 한번 해보자.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 더하기 47인 거지. 얘는 다른 거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저거한테 얼마 대입해달래요? 10을 넣어달래. 그래서 g한테 10 대입합시다. 그래서 100 빼기 120 더하기 47. 그럼 마이너스 20, 27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마지막 21번. 자, 21번은 별로 안 어려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밑줄 쳐놓으면 당연히 항등식 a 더하기 b에 x 빼기 1 더하기 c에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d에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돼 있대. 자, 이때 a, b, c, d를 더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수치 대입으로 먼저 갈 건데요. x한테 얼마부터 넣을 거냐면 1부터 한번 넣어보자. 0 되고 0 되고 0 돼가지고 좌변은 1이고요. 우변은 a만 남겠지. 그래서 a는 1이고, 자, 이번에 x한테 2 넣어보자. 2 대입하면은 얘는 좌변이 일단 8이고 얘는 a 더하기 b죠. 그리고 여기 2 들어가면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서 b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a가 1이니까. 자, 이번엔 x한테 얼마 넣어? 3 넣어요.
자, x한테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사라지지. 그러면은 여기다 3 넣어주면 27은 3 들어가면 a 그리고 더하기 2b 더하기 3 들어가면은 2c가 되겠다. 가 된 거고, 요걸로부터 a가 1이잖아요. b가 7이면 여기 14잖아. 얘네 둘 더하면 15 넘기면 12. 그럼 c는 6이라고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개수 비교를 할게요. 3차를 비교를 해보자. 3차 개수. 지금 좌변은 얼마 나와? 3차 개수가 1이야. 근데 우변에서 3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죠. 3차 개수가 d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우리는 싹 더하면 얼마예요? 8이다. 15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 자, 문제 마찬가지야.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없었어. 하나를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한 시험지에 이렇게 우수수 나와버리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뭐 설명한 것도 좀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설명하느라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복습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알겠죠? 고생했습니다.